이 영화의 몰입도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까요?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이 여기 있어요. 시작부터 확 몰입하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글래디에이터를 보고 영화를 한 편 더 보고 왔다. 연소일기라는 영화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 하반기 개봉 컨텐츠 소개해드릴 때 개인적으로 기대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이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가 첫 번째, 이 영화가 홍콩 영화인데 아시아 주요 영화제 9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 26개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감독님이 이분이세요. 탁역겸 감독님이세요. 보시면 상 들고 계시죠? 이 감독님께서 이 연소일기 영화로 홍콩 영화제 신인 감독상, 아시안 필름 어워드 신인 감독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올해 열렸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관람객이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줬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상영관에서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다더라.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배경이 이런 어두운 배경에 깊은 이야기를 다룬 중화권 영화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면 중화권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담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배경에 깊은 이야기를 다룬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담는 것 같고 화면에도 잘 담고 내용으로서도 굉장히 잘 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연소일기도 그런 저의 취향을 잘 저격할 것 같아서 제 기대가 컸었습니다. 사진 이쁘죠? 근데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영화 자체가 마이너하다 보니까 스크린에도 많이 안 걸려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배우님들이 뭐 우리가 알 정도로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기에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 영화 소개는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영화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영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스포 없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정 선생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생들이 모두 나간 교실을 이제 청소원분께서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곧바로 그 쓰레기통이 있던 그 교실에 담임 선생님에게 그 쪽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쓰레기통은 이제 정 선생님 교실에 있던 쓰레기통이었던 거죠. 그 쪽지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힌 내용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끝없이 추락한 어느 한 학생의 굉장히 비관적이고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담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은 대충 이래요. 세상엔 내가 필요 없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된다. 내가 사라진다 한들 누군가 슬퍼한다 한들 그것도 잠시뿐. 결국 아무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쪽지였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 쪽지를 단순히 대입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푸념일 거라고 밀어두려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정 선생은 절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누군지 찾아내기 위해서 쪽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정 선생이 그날부터 반아이의 학생들을 한 명씩 유심히 보기 시작해요. 물론 뭐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 정 선생이 유독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 선생이 이제 그 쪽지 사건 이후 집에 돌아와서 고이 간직해놨던 일기장을 꺼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 적혀있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정 선생의 가족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그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 2명이 이렇게 4명이 가족이었거든요. 동생은 굉장히 뛰어난 영재였어요. 피아노면 피아노, 공부면 공부, 못하는 게 없었죠. 하지만 형은 동생과 다르게 공부에 재능이 없었고 이 피아노에도 소질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모든 포커스는 동생한테 맞춰졌고 언제나 형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심지어 아버지는 철저한 능력주의자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폭력까지 일삼는 굉장히 나쁜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체벌을 당하면서 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형이. 그런 아버지의 무심한 교육 방식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버지를 철석같이 따랐고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을 했었던 그 과거가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그 일기장이었어. 심지어 그 일기를 왜 쓰기 시작했냐면요. 일기를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 부모님한테 이쁨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님하고 사이를 좋아진대, 일기를 쓰면. 그래서 그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가 바라는 어른의 모습이 되어 있겠지.
그렇게 이제 정 선생은 그 아픈 과거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었고 그때 생긴 너무나 많은 상처들과 트라우마들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내 교실에서 발견된 그 쪽지의 주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 선생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아픔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른이 된 지금 과연 나는 내가 바라던 어른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과정을 그린 게 이 영화 연소일기다. 아무튼 일단 이 영화는 장점 단점 얘기하기 전에 이 영화의 느낀 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전혀. 물론 눈에 보이는 아쉬운 점들도 있는 영화예요. 근데 확실한 건요. 영화를 볼 때 중간에 저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아 그치. 이게 내가 영화관을 와서 영화를 보는 이유지. 아 너무 좋다. 이런 감정을 느낄 만큼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장점 첫 번째 영화의 구성과 연출 짜임새 있는 영화의 구성과 연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던 부분인데 사실 내용만 들으면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뭔가 슬프고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안 지루하게끔 영화의 구성과 연출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영화 시작하자마자 확 몰입을 시켜버리고 시작합니다. 영화 자체가 이건 뭐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정 선생의 과거들 그 플래시백이 과거 회상이죠. 플래시백 되는 정 선생의 어린 시절들의 이야기가 내용의 중간중간 계속 섞이면서 영화의 흐름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래시백 되는 과거의 순간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 그 일기를 쓰던 그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시절도 있고 혹은 성인이 된 시절, 과거지만 성인이었던 그 시절들을 다양하게 비춰주면서 이 영화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끔 관객이 몰입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구성 속에서 디테일한 연출들이 눈에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정 선생의 어린 시절 가족 4명이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벽에 사진이 걸려 있어요. 4명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벽에 사진이 걸려 있으면 보통 가족 사진을 생각하잖아요. 가족 사진이 걸려 있기 마련이고 근데 이 집은 아버지의 독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아버지가 어떤 성격인지 드러나는 포인트인 거지. 이거는 뭐 영화 자체에서 그 사진을 주목시켜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친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아 이 영화에.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뭔가 그런 사소한 설정 하나하나를. 그리고 괜찮았던 연출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쪽지가 발견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학생이 쓴 쪽지가. 그래서 정 선생이 교실로 돌아와서 누가 썼는지 누가 썼을까 하고 애들을 한 명씩 유심히 봐.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읊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을 딱 바라보면 그 학생의 목소리로 읽고 또 어떤 학생을 바라보면 그 학생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학생의 목소리로 그 쪽지가 읽어지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연출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서 약간 와, 야 이거 좋다. 약간 막 랩이나 노래 같은 거 좋은 거 들으면 호 이러잖아요. 약간 그랬어 그 순간. 이런 짜임새 있는 구성과 연출에서 오는 장점 두 번째가 입체적인 인물의 설정입니다. 어쨌든 정 선생의 선생의 과거와 현재를 다양하게 섞여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시점들의 정 선생의 모습에서 정 선생의 인물의 감정과 성격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단편적으로 그렸으면은 과거의 아픔에 여전히 시달리는 정 선생이라고 그냥 딱 그 한 문장으로 이 정 선생을 설명을 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 단순히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그 과거의 상처를 이겨낸 모습이라던가 때로는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또 이 정 선생이 어른이 된 지금 겪는 문제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신 역시 완벽한 어른이 아닌 모습이라던가 뭐 그런 어른임에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어른임에도 때론 학생들의 아픔을 또 어른스럽게 안아주는 모습이라던가 그렇게 되게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또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 당연히 나쁜 아빠죠. 그거엔 이견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근데 이 영화가 단순히 아버지의 나쁜 모습만을 또 보여주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꼭지가 돌아가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뭐 물론 화가 나기 전에도 자식들한테 되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결과 중심적에다가 능력 중심의 모먼트들이 많이 있지만 때론 회유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제 야 너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면 너 가고 싶다던 미국 놀이동산 데려가기로 약속할게. 뭐 이런 말을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준다거나 맨날 혼만 내던 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되게 웃으면서 기특해 한다든지 이 인물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나쁜 모습 막 주장창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의 설정을 입체적으로 해놔서 몰입감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저번에 보통의 가족 영화에서도 말했지만 인물이 단편적으로 그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화를 볼 때 뭐 저렇게 되겠지 나중에 야 이따가 후반부에 이렇게 되겠지 나중에 제가 뭐 하겠지 야 쟤
나중에 분명 저런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인물이 한번 단편적인 설정으로 끝까지 가버리면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꾸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고 유추하게 돼 자연스럽게 이제.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버리면 영화를 보는데 다음 내용이 쉽게 예상이 가지가 않으니까 몰입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모습이 있었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입체적으로 설정을 했다 이 영화도.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 말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야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의 감정은 단편적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에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장점 세 번째, 영상미입니다. 영상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중화권의 특유의 우울하고 딥한 어린 시절, 그런 거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면들이나 뭐 구성이 예쁜, 눈이 즐거운 영상 구성들이 꽤나 나와요. 영상미가 막 미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영상미가 미친 정도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막 기대치를 넘을 정도는 아니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아무튼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거의 무슨 걸작인 것 같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영화의 단점이자 아쉬운 점이 역시 있어요. 자잘자잘한 건 뺄게요. 자잘자잘한 거 빼고 큼직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중후반부터 살짝 뭉쳐있던 스토리가 이제 조금씩 부셔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모래 있죠, 모래를 가지고 꽉 뭉쳐서 공을 만들었어. 되게 밀도 있게. 근데 그 모래로 만든 공이 점점 부서지면서 흩어지는 기분? 지루하지도 않았고 결말까지 괜찮은데 마지막 결말로 이 가는 부분에서 스토리가 살짝 흩어지는 느낌이야. 거기서 약간 몰입이 조금씩 깨지면서 흩어져. 그게 아쉬워. 사실 이 영화가 1시간 반짜리 영화예요. 되게 짧아요. 그쵸? 아까 글래디에이터는 2시간 반인데 이 영화는 1시간 반입니다. 생각보다 짧잖아요. 그렇게 압축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마지막 그 흩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뭐 흩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은 안 할게요. 근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 영화 제 개인적으로 올해 본 영화 중에 손꼽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중후반부가 좀 아쉽다. 그리고 아무래도 장르 특성상 이런 딥하고 우울한 내용을 담은 영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로도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아싸리 이런 우울한 내용을 아싸리 안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감정을 너무 막 강요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영화의 장르 자체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좋아해서. 그리고 엄청 슬픕니다. 왜 영화제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다고 하는지요? 알 것 같았어요. 이 영화 보는데.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잘 안 슬퍼하거든요. 뭐 슬픈 영화 보고 잘 안 울어요. 근데 이거 아주 너 울어라 작정하고 만든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 그래서 우셨나요, 방장은? 울 뻔했죠. 울 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는데. 방금 여기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은 이거 하나인데요. 그 후반부가 좀 부서진다. 근데 그거를 다 뛰어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치명적인 단점이요, 영화관에서 상영을 잘 안 합니다. 아마 사시는 동네에 아예 상영을 안 하는 곳이 꽤나 많을걸요. 저도 이거 하루에 딱 세 타임 한 거 예매해서 본 건데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세 타임을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영화관이요, 마이너한 영화관을 걸어주는 영화관이 저희 동네에 있어서 세 타임을 걸어줬던 거지. 제가 사는 곳에 이제 영화관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아예 한 타임도 안 걸어줬습니다. 없어요, 아예. 이 영화의 그게 제일 큰 단점이야. 보고 싶어도 못 봐. 아무튼 저는 이 연소일기 이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그러니까 보기가 쉽죠. 저희 상영해? 좋다. 나와라 별점표. 연소일기 별. 애매하다. 일단 3개. 일단 3개예요. 3개 아니면 3개 반인데 3개 반 가겠습니다. 3개 반. 한 줄 평.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타이틀. 어른. 결국 어른은 아무도 없다. 어른을 향해 달려갈 뿐이지. 아무튼 3개 반이니까 추천 정도예요. 근데 취향을 많이 타요. 취향을 많이 탈 것 같고 너무 슬픈 걸 싫어한다, 좀 이런 감정적인 걸 싫어한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영화의 몰입도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까요?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이 여기 있어요. 시작부터 확 몰입하고 봅니다. 유지. 그다음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떨어져. 여기서부터 이제 흩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해요. 흩어지고 부서져. 그다음 찌르릉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가 이 포인트가 미쳤어요.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에서 이건 연소일기 본 사람만 공감할 거야. 이 포인트에서 입을 벌리고 봤어.